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통합과학하고 생명 강의하고 있는 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좀 같이 보시고 설명할 건데요. 자, 일단 여기 1페이지는 제가 이번에 이제 조기 개강이랑 방학 때 수업이 좀 깔려 있는 부분들 제가 좀 일단 좀 미리 한번 요거 좀 적어봤고요. 그 다음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한 장 넘기면은, 자, 2페이지는 이게 통합과학 1으로 돼 있고요. 이 통합과학 1은 지금 보통 1학기에 거의 많이 포진돼 있고요. 잘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좀 보시기 편하게 음영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제 음영 표시가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과학의 기초, 그 다음에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 계산을 요하는 문제고 계산이 좀 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아이가 좀 잘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과학 2도 마찬가지. 2는 거의 다 2학기에 일단 지금 전부 다 집중돼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음영이 있는 부분은 되게 계산이 좀 까다로운 계산이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여기 통합과학 1하고 2에서 음영으로 계산이 있고 킬러 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제목을 보시면요. 거의 파트가 물리하고 화학이죠. 그래서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뭐 물원이나 화학 원 선행을 좀 했다, 그런 친구들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파트고요. 내용이 많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물원 화학이 좀 정리가 잘 된 친구들은 아마 좀 유리하게 아마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 중간에 통합과학 1에서 생명 파트에서 이제 유전자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거기가 생물이지만 계산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긴 좀 약간 그래도 계산이나 킬러 파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통합과학은 이렇게 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이 일반 선택이고, 그 다음 제가 이제 다음 넘어가면 진로 선택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이제 생명 파트 가르치고 있으니까 생명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 선택 지금 3페이지입니다. 자, 일반 선택 보시면 다 집중이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개정교과는 일단 지금 특징이 전부 다 집중이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아이들이 한 학기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과랑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존 교과는 되게 좀 단원 분량이 많았는데 약간 좀 압축이 된 거예요. 단원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한 학기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정도 교과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정교과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에서 원래 단원이 5개인데 3개로 대단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크게 단원이 3개거든요. 생명 시스템, 그다음에 항상성, 그다음 유전 파트인데, 보시면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음영이 안 돼 있잖아요.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잘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항상성과 몸의 조절 같은 경우 음영 보시면, 자, 여기 뉴런의 구조와 기능, 자, 자극의 전도와 전달 같은 경우는 킬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개정 전에 지금 수능에서 생명과학 원에서 나오는 보통 준킬러 파트 계산이 들어있는 부분이어서 여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암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단원 보시면은, 자,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일부가 지금 기존의 유전이라고 되게 좀 어렵게 인식되어 있는 그런 파트 중에서, 자, 여기 염색체 구조, DNA 유전자, 감수 분열까지가 이제 기존에 있던 생명과학 원에서 살아남아 있는 단원이고요. 나머지 유전은 진로 선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아래 보시면 자, 진화의 원리랑 생물의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생투에서 내려왔는데, 자, 진화 원리는 계산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생투의 계산이 지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시고, 자, 분류는 물론 생투 파트이긴 하지만 여기는 사실 암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만약에 지금 겨울방학 때 우리 애를 일반 선택으로 선행을 시킨다면 이제 요런 파트는 사실 별로 그냥 지금 당장 선행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암기 파트라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를 이번에 생명과학에서 뭔가 선행을 시키고 싶다, 일반 선택에서, 그러면 여기 음영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계산 파트, 요런 데를 일단 좀 집중적으로 먼저 아이들 정복을 시키고 나면 좀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진로 선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로 선택은 보시면, 자, 지금 진로 선택이 저희가 옛날에 개정 전에 왜 생투 있잖아요. 생투. 저희가 개정 전에는 생원 생투였으니까, 자, 생투가 그냥 쉽게 말하면 2개로 쪼개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투가 2개로 쪼개지면서 이게 한 학기에 끝날 수 있는 단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투가 한 학기 끝날 수 있는 2개 과목으로 쪼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진로 선택은 과목이 2개거든요. 보시면 자, 세포와 물질 대사, 그다음 아래가 생물의 유전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음영 표시가 들어간 부분은 전부 다 계산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일단 한번 과목을 보세요. 자, 여기 세포와 물질 대사에 음영 표시 있나요? 하나도 없죠. 무슨 얘기냐면은 요쪽 파트는 거의 다 암기랑 자료 해석이랑
그래프 분석이 잘 되면 충분히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보통 광합성이랑 호흡에서 회로를 잘 외우면 충분히 아이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로 선택에서 이 세포와 물질 대사 단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약간 수월하게 아이들이 내신 대비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생물의 유전 이제 이게 문제예요. 보시면 단원이 다 전부 다 음영이 돼 있잖아요. 여기 다 되게 어려운 단원이고요. 보시면 여기 뭐 유전자, 유전물질, 기존의 생명원의 킬러가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유전자 발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기존에 생투에 있던 파트인데 여기 계산이라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물의 유전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생명과학에서는 되게 어려운 과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일단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통합과학 1, 2가 보통 우리 1학년 아이들이 이제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한 학기, 그 다음 나머지 진로 선택이 세포랑 물질대사, 자, 유전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볼게요, 이제. 자, 보시면은 아마 이제 28년 그 개정 입시안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좀 약간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어떤 거냐 보시면 이 표준 편차 기재 없음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요거 살짝 밑으로 한번 거보시고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시면 자 공통 선택 과목이 있고 원점수가 일단 표시가 돼 있고요. 성적표에. 그리고 성취도 뭐 등급 있고 뭐 비율 있고 평균 있고 수상자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개정 입시안이 표준 편차가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은 보시면 이 교육과정 편제표예요. 제가 일부러 지금 어떤 모 학교 편제를 뜯어왔거든요. 보시면 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 위에는 전부 다 공통이에요. 공통이고 아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1학년 1학기 과학에서는 자, 통합과학 1이죠. 통합과학 1. 여기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학년 2학기 가면 자, 통합과학 2를 배우게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1이 1학기, 2가 2학기.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2학년 올라오면, 자, 2학년 1학기 여기는 공통이니까 보시고, 저는 이제 선택이니까요. 자, 선택에서 우리 친구가 만약에 이과를 간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여기 택 3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이과면 잘 보시면, 물리학 보이죠? 일반 선택에서 물리학.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애가 이과면 모든 친구들이 물리하고 생명과학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 택 3이잖아요. 이과에서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 좀 특이성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자, 2학년 2학기 가면 지금 여기는 뭐 이 학교의 특징이에요. 2학년 2학기 공통은 빼고 자, 진로 선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자, 이과니까 여기는 문과잖아요. 쭉 내려가면 자, 화학하고 지구과학이 아예 지정돼 있죠. 이 학교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물생이 지정되어 있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 2학년 2학기 때는 화지가 다 그냥 지정된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간다라고 치면 1학기 때는 물생, 2학기 때는 화지를 다 준비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일반 선택에서 물화생지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과라고 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생님, 우리 이제 뭐 아시겠지만 융합이니까 우리 애가 이과를 갈 건데 여기에 있는 사탐 과목들 선택하면 어때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상위권대학은 아마 그런 과목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시에서 만약에 이과인데 상위권대학에서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예 자격이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전공 적합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 과목이 이수가 돼야 될 텐데 아마 지금 그런 과목 중에 가장 유력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화생이에요. 물화생. 그래서 일단 지구과가 약간 세모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지금 현재 요 학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1학기 때 물생, 2학기 때 화지가 딱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이제 3학년이 문제입니다. 3학년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고3 아이들이 3학년이 다 절대평가라 되게 내신이 되게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3이 되면 자, 내신이 그대로 상대평가로 반영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이제 수능 대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도 엄청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다시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수능 과목들이 다시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중3 친구들은
친구들은 어찌 보면 이 개정된 입시가 뭔가 되게 수월해 보이지만 이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3 때까지 상대평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학기의 경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때까지 그대로 내신 대비가 일단 준비가 쭉 지속이 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수능 대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3 때 힘들겠어요, 아이들이요. 자, 일단 보시면 자, 3학년 1학기 제가 이제 이 진로 선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택 3인데 자, 여기 볼게요. 요쪽이 이과입니다. 자, 전자기와 양자, 물투죠, 물투. 자, 세포와 물질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생투에서 갈라진 과목이고요. 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화투입니다, 화투. 자, 지구 시스템 과학, 지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택 3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가 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택 4인데 잘 보시면 이 학교, 요쪽이 이제 보시면 이과인데요. 자, 역학과 에너지, 물투죠. 자, 생물의 유전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그 다음에 화학 반응, 화학이요. 자, 행성과 우주과학, 지구과학인데 지금 여기는 또 택 4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전부 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지만 이게 성적표에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또 다른 학교 편제를 살짝 한번 담았거든요. 이 학교는 지금 특이한 학교예요. 제가 이 편제를 왜 설명드리냐면 지금 현재 뭐 분당권이나 경기도권의 편제는 되게 많이 오픈됐는데 지금 현재 이 강남권은 오픈된 학교가 3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단대하고 휘문하고 중산이 오픈됐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좋은데 이제 제가 이 학교 좀 특이한 학교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요. 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자, 1학년 1학기랑 2학기는 자, 통합과학 1, 2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2학년이 되게 문제인데 이 학교는 잘 보세요. 여기가 이과예요. 보시면 자, 물리, 화학, 생명, 지학, 택 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만약에 이과다. 그럼 이 학교는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 4개를 다 합니다. 되게 특이한 학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2학년 2학기 때는 뭐 하냐? 요 학교는 잘 보시면 이제 아까 저희가 왜 진로 선택 있잖아요. 그게 2학년 2학기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지구 시스템. 여기 지금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그 진로 탐구 쪽이잖아요. 요게 2학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3학년 1학기 때 이제 또 보시면 여기 아래쪽인데요. 자,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 생물의 유전, 행성과 우주과학. 요쪽이 이제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진로 과목의 물화생지 2 파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3학년 2학기 때는 애들이 여기서 좀 약간 좀 아이들이 수능 대비할 시간을 주는 학교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조금 되게 땡겨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원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일단 이 편제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배정이 딱 되면 그때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는 학교마다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반드시 확인을 좀 하시고 미리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약간 편제는 약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 지금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때부터 당장 되게 빡세게 일반 선택 과탐을 일단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는 진로 선택이 보통은 지금 현재 개정 전에는 되게 아이들이 그냥 부담 없이 절대평가 A, B, C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은 그 2 과목이 A, B, C라서 80점 이상이면 A예요. 근데 지금 저희 친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고3 때 특히 앞에 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대비가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 그래서 진로 선택을 좀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편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됐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7페이지인데 7페이지는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살짝 담았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집중예시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을 어디까지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일단 하나랑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신 대비인데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 고1, 고2가 보통 1등급이 10%까지니까 대략 한 뭐 30명에 그러니까 300명에 30명. 자, 고2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이제 15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150명 안에 자, 15등까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게 지금 제가 사실은 준비한 내용인데 첫 번째 어떤 거냐면 그 여기 진검승부라고 돼 있잖아요. 이 진검승부 여기 괄호가 뭐가 들어가냐면 사실 이과 쏠림이라는 게 이과 쏠림.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이거는 실화인데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입시가 바뀌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이냐면 실제 모 요고에서요. 이 주변의 모 요고에서 요 친구가 고1 마지막 석차가 전교 12등이거든요. 그러면 전교 12등이면은 1등급 문 닫은 애예요. 그 친구가.
고1 때. 그러면 고1 때 이 친구가 이제 1등급 문을 닫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막 고민을 하다가 문과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해 2학년 1학기 성적이 전교 1등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12등, 전교 12등 친구가 1등급 문을 닫고 고2로 문과를 가니까 전교 1등을 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거꾸로 이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교 1등부터 11등까지는 그대로 이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과에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150명에서 이 15명이 되게 수월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진짜 여기 30명 중에서 앞등수 애들이 있잖아요. 앞등수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이쪽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고2 때부터는 우리 친구가 만약에 이과로 가는 순간 되게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등급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아이들이 내신 대비할 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득점 내기인데 이 고득점이 사실은 이 원점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고에서 되게 입결이 좋은 학교가 단대부고잖아요. 단대부고. 되게 서울대도 많이 보는 거 입결이 좋은데 이 단대부고 전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표준 편차랑 다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단대부고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 학교는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는구나. 문제도 어려운데 이 친구는 되게 표준 편차가 되게 높아서 아, 되게 문제도 어려운데 되게 잘하는 친구다라고 하는 것들이 뽑힐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표준 편차가 표시가 되는 순간. 근데 지금 저희는 입시가 바뀌어 있잖아요. 자, 나오는 거 원점수입니다. 그리고 평균이에요. 그럼 대학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뭐 단대나 강남권의 학교들이 되게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편차를 끌어올려가지고 잘하는 친구들을 고를 수 있게 지금 그런 식으로 시스템 돼야 되는데 현재 입시가 바뀌면서 사실은 원점수가 표시되고 평균 정도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실제로 얼마나 잘하는지 잘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100점이라는 거거든요. 100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통합과학이건 일반 선택이건 진로 선택이건 우리 아이가 이 과목의 점수 원점수 100점이 찍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 100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고2 내신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현재 강남권 학교들 중에서 고2 내신에 1등급 받는 친구들, 1등급 받고 그다음에 뭐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걔네들이 원점수가 100점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남권 학교 내신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교 1등이어도 100점으로 전교 1등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입시가 바뀌잖아요. 입시가 바뀌면 학교들마다 되게 원점수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현재처럼 이렇게 어렵게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우리 학교가 손해잖아요. 우리 학교가 손해라고요. 제 얘기는. 아무리 전교 1등이 92점으로 어려운 시험으로 전교 1등이지만 이 친구가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100점인 친구랑 우리 학교의 92점인 친구가 똑같이 전교 1등인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에서는 이 옆 학교 100점짜리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학교 시험도 지금 현재처럼 굉장히 어렵게 내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100점을 찍혀야 되니까. 자, 근데 그렇다고 100점이 많이 양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제 예상은 보시면 이게 이제 지필하고 수행이 있잖아요, 어머니.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점수는 지필만 가지고 마지막 원점수가 100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필하고 수행이 합쳐져 가지고 100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요 친구가 중간 기말 통합과학에서 100백이 찍혔는데 나중에 저기 마지막 토탈 합산에서는 2가 뜬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수행평가 깎여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중간하고 기말고사 100백이 찍혀도 수행평가를 많이 깎이면 이게 1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 친구들 나중에 고1이나 고2 올라가 학교에 실제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수행을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지금처럼 어렵게 못 낸다 문제를 100이 찍혀야 되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시험을 수월하게 내는 대신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조절할까요? 점수를 수행평가로 약간 조절해가지고 이제 100점 숫자를 좀 맞추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결론적으로 원점수 지필 100도 중요하지만 수행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제가 좀 말씀을 일단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합쳐진 문제. 그다음 그럼 이제 강남권 내신 문제는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일단 제가 이제 이거는 통합과학이 아니고 이제 그 진로 선택, 일반 선택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은 수능 기출에서 일단 많이 출제가 되고요. 뭐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지만 통합과학은 수능이 없으니까 보통 통합과학은 학평 있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그런 게 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음영 표시가 안 돼 있는 계산 파트가 아닌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학교생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표시해 두시고 아이한테 일러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하나 설명을 드릴 건,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대충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그럼 지금 현재는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입시에서는 되게 킬러 문항, 아주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맞추는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현재 대치동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바뀐 입시에서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치면은 둘 중에 누가 더 유리할지 한번 맞춰보세요. A라는 친구는 아주 고난도 문제 킬러를 잘 푸는 친구예요. 그런데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꼼꼼하지 못해요. 실수가 좀 있는 친구입니다. 자, 반면에 B는 이제 어느 정도 중상위권 친구인데 되게 꼼꼼하고 되게 수영도 잘 챙기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고 실수를 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친구거든요. 자, 개정된 지금 입시 안에서는 A 친구가 유리할까요? B가 유리할까요? B가 훨씬 유리하겠죠? 저도 사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만 잘한다고 앞으로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이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은 당연히 킬러,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 당연히 잘 풀고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훨씬 꼼꼼한 친구가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저도 이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꼼꼼하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반복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자, 요런 면으로 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넘기면은 제가 이제 개강된 수업 잠깐 살짝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지금 14회짜리하고 지금 보시면 8회짜리인데 14회는 이제 전 학기가 다 들어있고요. 여기 8회는 1학기 완성입니다. 그래서 자, 방학 동안에 이제 전학년 완성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개강하는 조기 개강이 일단 시작이 돼 있고 나머지 1학기 완성은 이제 방학 때부터나 조기에 들어가는 수업도 일단 들어있어가지고 좀 아이들 수준에 맞게 좀 진도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생명 쪽도 이제 좀 주로 많이 수업을 하니까 생명 보시면 아마 지금 요 시기에 생명원을 좀 미리 선행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일반 선택. 3번은 뭐냐면 제가 생명과학에서 여기는 일반 선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일반 선택에서만 계산 집중 완성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은 잘 보시면 6회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전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왜 지금 되게 애들이 좀 회의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회의하는 좀 그런 시간을 제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토요일 오전인데 6회 동안에 이제 계산 집중 완성이어서 사실 요 반은 생명과학을 한 번 정도 본 친구들이 이제 심화로 한 번 더 심화로 정리하는 수업이라서 사실은 이제 제가 리미트를 둔 게 한 번 본 친구들이에요. 생명과학 오늘 한 본 친구들 약간 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일요일 날 저녁에 하는 수업인데 이제 요 수업은 회차가 좀 길잖아요. 14회입니다. 그래서 자, 일반 선택 생명과학 전범위가 다 여기까지 들어있어요. 여기 9회차까지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진로 선택이 아까 제가 유전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의 핵심을 정리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일요일 6시부터 9시 타임은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의 유전의 핵심 내용 있잖아요. 거기까지를 짚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지금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생명과학을 좀 들어야겠는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요 수업을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 유전의 핵심 파트까지 한번 정리가 되는 그런 수업이니까 요 수업 일단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이제 여기는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회차가 좀 짧아요. 9회거든요. 여기는 방학 동안에 진행이 되는 수업인데 이제 월금 오전이고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에서 계산 있잖아요. 계산만 집었어요. 계산. 그러니까 여기도 일반 선택의 계산만 들어있고요. 여기도 진로 선택의 계산만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 계산 파트만 집어서 월금 방학 동안에 아침에 진행되는 수업이니까 조금 보시고 우리 아이 이제 생명과학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가 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수업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요거만 하고 빨리 끝낼게요, 어머님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당연히 제가 이제 이 수업 교재를 만들 때 이 내신 기출 문제랑 수능 기출 문제로 당연히 수록을 할 건데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반복. 사실은 제 수업 특징이 약간 반복인데
이 어떤 식으로 저는 사실 수업을 보통 준비를 하냐면 제가 수업 교재를 만들잖아요. 당연히 수업 내용이 이제 교재에 들어있을 거고요. 교재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 시간에 과제를 내고 과제를 해오는데요. 이 교재랑 과제장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테스트는 교재랑 과제장에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이런 계산 파트 있잖아요, 어머님들. 계산이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유전 특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유전 특강 1차 시 수업하고 야, 나 도저히 유전 이거 뭔지 못하겠다. 그만둘 친구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기존 친구들은 내가 생명 유전을 못하겠으면 다른 거 하면 되니까. 만약에 생물 안 하면 그냥 물화지 하면 되잖아요, 걔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데 사실 유전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막 유전에 대한 벽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식이냐면 그 유전이 약간 요렇게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전이 약간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만약에 유전을 완성한다. 유전을 완성하기 위한 문제가 만약에 총 500문항이라고 칠게요. 500문항을 풀면 우리 친구가 유전을 완성한다고 치면 솔직히 여기를 딱 올라가야 돼요. 사실 우리 친구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기로 올라가는 문제는 당연히 유전의 핵심 문항일 거 아니에요. 그런 문항은 보통 한 200문항 정도예요. 그럼 여기로 딱 올라갔을 때 나머지 300문항은 거기서 거기니까 사실 이 300문항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양치기를 하는 겁니다. 문풀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친구들이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여기로 올라가기 위한 문항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아이들이 다지기가 잘 되어 있어야 올라갔을 때 되게 양치기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교재에 있는 문제랑 과제장에 있는 문제가 여기죠. 그러면 저는 테스트를 자, 교재나 과제장에 있는 문제를 서술형으로 내거나 아니면 숫자를 바꿔요. 그럼 애들이 자기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문제, 과제할 때 풀었던 문제를 테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성취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제만 잘해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착각하잖아요. 나 유전 좀 잘하네? 약간 이렇게. 그럼 애들은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보통 수업에 많이 임하니까 제가 되게 요렇게 해가 되게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막 테스트가 막 평균이 40점대 나오고 막 그러면 되게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평균 테스트 40점 나오는 문제 낼 수 있죠, 제가. 그럼 애들이 어떻게 나오냐? 나 못하겠다. 나 유전 못해. 나 유전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나와요, 반응이.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교재랑 과제장에 있는 문제만 본인이 잘 소화해도 성적이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벌써 교재에서 풀었죠? 과제장 테스트 풀었으니까 벌써 3번은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물론 당연히 성적이 안 좋거나 숙제가 안 좋은 친구들은 제가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렇게 이 200문항을 아이들을 숙달을 시켜서 여기에 올려주면 이제 아이들이 심화에서는 문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약간 수업 스타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처음 듣는 친구들이나 좀 다지기가 안 된 친구들은 되게 제 수업 때 되게 도움 좀 많이 받는 그런 평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조금 생명과학을 우리 아이를 다지기를 잘 시키고 싶다. 그런 분들은 조금 제 수업을 이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입시가 좀 바뀌어서 되게 어머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요. 이게 입시가 이거 뭔가 수능이 이제 원 과목들이 다 없어지고 통합과학만 보니까 되게 쉬워졌거나가 아니죠. 사실 어찌 보면요. 상위권 친구들은. 그래서 오히려 더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찌 보면 저희가 과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 중1이나 중2 내려와서 굉장히 선행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고등학교 때 미리 준비가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도 되게 마음이 좀 무겁거든요. 여튼하여간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닥친 현실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 겨울방학이랑 조기개강 때 아이들 잘 준비해가지고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